오늘은 새해 2025년에 우리 경제는 어떨지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거시경제 관찰하고 연구했고요. 또 탁월한 인사이트를 보여주고 계신 분을 모시고 도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인터뷰를 보시는 분들이 가장 궁금해할 게 결국 한마디로는 우리 경제 2025년에는 어떻게 될까? 이 질문일 것 같거든요. 성장률 기준으로 이야기를 풀어나가는 게 좀 편해서 그런 건데, 한국은행 비롯해서 주요 연구기관들이 모두 2% 후반대 성장률을 제시를 했습니다. 자, 과연 이 숫자에 담긴 2025년 한국 경제 과연 어떤 걸까요? 1.9% 25년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한국은행의 경제 전망 보고서를 보더라도 과연 이것이 한국은행의 정확한 그리고 솔직한 뷰인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하는 그런 대목들이 몇 군데 보입니다. 가령 25년 이후 한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트럼프가 벌이겠다라고 하는 관세 전쟁의 결과 우리 수출이 어느 만큼 타격을 받는가 하는 부분일 텐데, 네. 트럼프는 한국에 보편 관세를 26년 1월부터 부과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계산을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어느 정도의 현실 가능성이 있는가? 1.9%가 다소 높게 특정된 수치일 가능성이 있고요. 글로벌 지정학적인 불안이 심화되게 되면 한국 경제 성장률이 0.1%포인트 더 하락할 수 있고, 또한 글로벌 관세 전쟁이 격화되게 되면 0.2%포인트 추가적으로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해놓았기 때문에 1.9%로 제시되었던 숫자보다도 상당폭 실제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엄이라든가 탄핵의 효과는 시기상 고려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부분을 감안하면 25년에는 상당폭 하락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따라서 그 하단 상당히 열어놔야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에서 가장 걱정되는 거 키워드라고 한다 그러면 계엄 그리고 탄핵, 이게 빠질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이건 우리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또 어떻게 우리가 회복을 할 수가 있을까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서 민간 소비와 경제 성장률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았던 것은 2016년 4분기인데요. 당시의 상황을 보면 2016년 3분기에 3% 중반이었던 민간 소비 증가율이 4분기에는 1% 중반으로 거의 반 이상 급락할 정도로 민간 소비는 위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한국 경제 성장률은 생각보다 크게 떨어지지 않았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당시에 2017년, 18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을 앞두고 국내 기업들이 대규모로 그리고 과감하게 국내에 설비 투자를 늘리면서 전년 대비 10% 이상 설비 투자가 급증했던 시기였고, 그렇다 보니 민간 소비의 급격한 위축의 효과를 기업의 설비 투자 급증이 완화시켜주면서 생각보다도 경제 성장률은 크게 떨어지지 않을 수 있었죠.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민간 소비는 그래도 매우 느리고 완만하지만 증가율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반면에 기업의 설비 투자는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과거 박근혜 탄핵 당시와 비교해 보면 민간 소비가 위축되었을 때 그 부분을 완화시켜줄 만한 뚜렷한 부분이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우려가 되는 대목이고요. 하지만 반면에 그때에 비해서 저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번 계엄과 탄핵 국면은 그 진전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고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되기까지 1, 2주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관건은 이렇게 발생한 탄핵 국면을 우리가 어떻게든 그리고 어떤 방법을 동원하든 짧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한다면 민간 소비를 중심으로 국내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악영향을 최소화시킬 여지는 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해외 투자자들이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가? 제 기억에 가장 많이 남는 거는 신용평가 회사에서 더블 A 등급, 신용 등급을 갖고 있는 나라에서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는 이 언급이었어요. 피치와 같이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었던 기관이 국가 신용 등급을 낮추는 이유를 언급을 한 것을 보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미국의 재정 건전성이 안 좋아서 또는 국가 부채가 많아서 낮춘다라고 한 것이 아니고 이러한 재정 절벽이 발생하게 되는 정치권 또는 행정부의 재정 정책과 관련된 결정 메커니즘이 순조롭지 못하다. 그것이 앞으로의 재정 지출에 있어서 매우 불확실성을 높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개선될 수 있을지가 불확실하다. 이러한 부분을 언급을 하면서 미국의 국가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었습니다. 결국은 이번 개헌과 탄핵 국면이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친다라고 한다면 이것이 미치는 민간 소비라던가 또는 경제 성장률에 미치는 경제 지표보다는 그 전에 우리가 미처 파악하지 못했거나 간과하고 있었던 한국 경제의 취약점, 가령 중국과의 경쟁 격화라던가 또는 수출 증가세의 둔화라던가 한국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투자라던가 민간 소비의 부진이라던가 가계부채의 급증이라던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를 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이제 해외 변수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거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행정부가 이제 새로 들어서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일 많이 얘기되는 거는 관세 정책을 과연 어떻게 가져갈 건지 하는 이런 걱정인데 관세 전쟁과 관련해서는 저는 트럼프가 생각보다는 매우 조심스럽게 정책을 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 전쟁이 양날의 검이 될 수가 있는데요. 우선 긍정적으로 유리하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은 글로벌 기업들을 중심으로 비싼 관세를 물면서 미국에 수출을 하느니 미국 안에 아예 공장을 짓자라고 하면서 트럼프가 바라는 미국 내 투자 활성화 효과를 거둘 가능성이 있고요. 동시에 트럼프 입장에서는 관세를 무기로 해서 본인이 원하는 여러 가지 압박을 다른 나라들에 펼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하지만 트럼프 입장에서 관세 정책은 부담으로 작용할 여지도 있는데요. 우선 미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관세를 매긴 결과 수입품의 가격이 급등을 하면서 미국 경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섹터라고 볼 수 있는 민간 소비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게 되면 다른 나라들은 몰라도 황제의 나라인 중국은 반드시 미국에 상응하는 맞대응 조치를 내놓을 가능성이 있고 만약에 특히 그것이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많이 수입하는 농축수산물과 관련된 부분에 집중된다고 한다면 트럼프로서는 이러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해서 본인에 대한 지지도 하락을 우려해야 되는 상황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고려를 하면서 점진적으로 관세 정책을 편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